최양이 권력자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2년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2년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경쟁자가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누구냐? 다른 아들 없습니다. 만종 아니에요. 만종은 다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구냐면 김약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최우의 외손자가 있었던 거죠. 이 외손자가 최항과 경쟁을 해요. 김약선의 아들 최우의 외손자는 이름이 세 개로 나옵니다. 김치로 나왔다가 김정으로 나왔다가 김미로 나와요. 자주 개명을 한 거죠. 이 사람이 나이는 모르는데 1243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김치를 참소했다. 김치가 무슨 일을 꾸민다고 최우한테 일러 바친 거예요. 최우가 김치를 불러서 내가 무례배를 모아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때 김치가 무례배, 자기의 사병을 키우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꾸짖고는 머리를 깎아서 하동연으로 유배를 하고 김치와 친하게 지내던 장군 김정희 등 35명을 강에 던져 죽였다. 뭔가 장군이 포함된 사병 집단이 김치를 가운데 두고 일을 꾸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는 머리를 깎아서 승려를 만들어서 하동으로 유배를 보내고 나머지 사람들은 강에 던져서 죽이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동에 유배가 있던 이 김치가 1247년에 소환이 됩니다. 1247년 6월 만종 만전 형제가 소환된 것과 아마 같은 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 최우가 김치를 불러 환속시키고 사공이라는 관직을 줍니다. 사공은 고려에서 가장 높은 관직이에요. 고려에 문화시중보다 높은 관직이 6개가 있습니다. 6개, 그중에 3개를 삼사라고 하고 3개를 삼공이라고 하는데 이 6개 관직은 뭐냐면 태사, 태부, 태보 이걸 삼사라고 하고 태위, 사도, 사공 이걸 삼공이라고 해요. 이 6개 관직은 일반인은 가질 수 없는 관직입니다. 전부 왕족에게만 주는 명예직이에요. 일반인은 오를 수 없는, 높지만 일반인은 오를 수 없는, 따라서 아무런 실권이 없는 명예만 있는 관직을 준 거예요. 왜 그런 걸까? 기록에 나옵니다. 사공은 오직 왕족만 가질 수 있는 관직으로 김미가 왕족 양양공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 관직을 준 것이지만 실은 실권이 없는 관직이므로 최항과 피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다. 환속을 시켜서 최항에게 후계자 수업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김미라고 하는 경쟁자가 생기게 되니까 김미에게 사공관직을 주어서 최항과 경쟁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김미가 먼저 움직입니다. 1249년에 김미가 최항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먼저 도모해요. 사실은 자기가 먼저 최항을 죽이고 권력을 잡으려고 한 걸 겁니다. 그래서 작은아버지 숙부 김경손에게 그런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이 김경손은 또 누구냐면 그 명문가 출신이면서도 몽골과의 전쟁에서 아주 뚜렷한 공을 세운 그 당시 존경받는 명장입니다. 이 숙부에게 편지를 써서 최항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거사를 해야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낸 건데 김경손이 겁을 내요. 자기에게 화가 미칠 것을 겁을 내서 이걸 최우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최우가 김미 일당을 국문을 해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미가 유배지에서 소환될 때 저쪽 하동에 있다가 소환될 때 장군 유정과 몇몇 사람들이 이 김미를 후계자로 세울 것을 최우에게 연서장, 그러니까 연서명한 이런 형태로
보낸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최후한테 선의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공에게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사위는 이미 죽이지 않았습니까? 아들 중에 만종이나 만전 같은 아들을 후계자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승려로 있으면서 한 일을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김미를 후계자로 삼으라고 서명을 해서 보냈을 텐데 그때 최후는 그걸 대수롭게 여기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방치하고 추궁하지 않았다. 그 서명한 그 문서를 그냥 방치했다. 이건 뭐냐면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이때 김경손이 최후한테 그 김미가 보낸 편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걸 보고는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연서장을 공개하고 전에 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해가면서 이 연서장을 공개하고 여기 서명한 사람들을 전부 가두어서 국문하고 결국은 강에 던져 죽이고 김미를 유배 보내요. 그 무리로 사형을 당하거나 유배되거나 파직되거나 쫓겨난 사람이 40명이 넘었다. 이렇게 된 걸 보면 김미를 추대하려는 세력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김미를 후계자로 세우자고 서명할 정도라면 이 사람들도 그냥 보통의 무신들은 아니고 최후와 개인적으로 연결이 되는, 다시 얘기해서 최후의 친위 조직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뜻하겠죠. 다시 얘기해서 최후 세력 내에서도 김미를 미는 세력과 최양을 미는 세력으로 분열이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만전이 환속을 합니다. 이제 최항으로 활동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1248년에 최우가 자기의 가병 500명을 나누어 줍니다. 김미를 미는 세력을 전부 제거하고 최항에게 가병을 나누어 주고 최우의 뜻은 분명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최우가 죽습니다. 최우가 병이 나자 최항이 군사를 거느리고 최우의 집으로 가다가 병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즉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최충원이 죽을 때 최우도 최충원에게 문병 가지 않고 자기 집에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최우의 집으로 가지 않고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최우가 죽자 상장군 주숙이라는 사람이, 이 주숙의 역할이 또 중요한데, 야별초와 내외 도방을 지휘하면서, 그러니까 최후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사병의 지휘권이 주숙이라고 하는 사실상 최후의 가신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내외 도방과 야별초까지 지휘하면서 정권을 국왕에게 돌려줄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망설이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최우의 가신 가운데 이공주, 최양백, 김준,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약 70여 명이 최양 편에 섭니다. 그러자 주숙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뜻을 따랐다. 이 대목을 보면 최우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권력이 최양한테 승계되는 데에는 최우의 권력 집단, 최우의 사병 집단 안에서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거죠. 최우가 승계할 때도 똑같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딴 생각을 하는 사람도 이때 있었다. 주숙처럼 후계자가 마땅하지 않으니 국왕에게 권력을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최씨 정권의 권력 기반이 축소됐다는 걸 의미해요. 최충원에서 최우에게로 승계될 때에도 일부가 떨어져 나갔고 최향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최우에서 최항에게로 승계되는 과정에서도 김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때 주숙처럼 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권력의 기반이 분열되면서 축소된다. 이런 추세가 똑똑히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항의 개인 문제인데 그 이전까지 승려가 돼서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던 사람이에요. 나라 걱정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환속한 다음에 불과 2년 만에 권력자가 됐어요. 권력자가 될 준비를 못한 거죠. 더하기 개인적인 자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려사에는 이런 기록이 나와요. 아버지 최후가 죽었을 때 도방이 둘러싼 가운데 상복을 이틀 만에 벗었다. 장례를 지내는 동안 두문불출했는데 이거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두문불출하면서 무슨 일을 했냐가 중요하겠죠. 아버지의 애첩들을 가늠했다.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권력의 기반은 축소되고 있고 최양의 개인적인 자질도 문제가 있었고 여기에 결정적으로 최양이 권력을 세습하고 2년 뒤부터 몽골의 압박이 다시 시작됩니다. 고려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 위기의 고려, 위기의 쇠시 정권, 그 다음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지금까지 이익 주는 역사 이익주였습니다.